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의 직격 장기표 대표를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망국 칠적, 민노총 등 나라를 망치는 7의 적, 칠적의 망령을 쫓아내야 된다. 거기에 곁들여서 제3적인 대깨문의 이 망동도 이걸 몰아내야 된다. 이런 아주 특별한 기자회견으로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청자 여러분, 나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총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이 사이비 진보 이념,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 이념 편향 때문에 우리 정책이 전부 다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또 여기다가 특히 북한에 대한 짝사랑, 이 대북 저자세 때문에 정말 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저 상식적으로 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도 그냥 옳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7가지 정말로 나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망국칠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을사오적, 이완용이를 비롯한 말하자면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거의 넘겨주다시피 한 그 을사오적에 빗대서 제가 이 망국칠적을 규정했는데, 그 7가지 적이 뭐냐 하면, 첫째는 민주노총, 두 번째로는 전교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깨문, 그 다음에 공기업도 그렇습니다. 공기업. 그 다음에 미친 집값,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그리고 주사파. 이 지금 7가지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민주노총과 정교조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과 목요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망국칠적 가운데 제3적인 대깨문을 혁파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제가 표명했는데,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좀 이에 대해서 좀 저보고 시청자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깨문이 무슨 말이냐? 다 아시겠지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 문명사회에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가리가 깨져도 왜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대가리가 깨지는 게 이거 뭐 어떤 피해보다 더 큰 피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런 맹목적 추종, 이게 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엄청난 실정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계속 마이웨이로 나가는 것도 이 대깨문 때문입니다. 이 대깨문은 이 대깨문이 딱 한 번 누구를 지지를 하거나 반대를 하면 그건 완전히 작살납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 반대하는 세력들 얼마나 이 뭐 적폐니 해가지고 규탄했습니까? 그거는 또 뭐 혹 정치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좌파 내부에서도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면 그냥 작살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21대 국회가 들어선 다음에 이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한번 그것도 강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슬쩍 했더니요, 이 대개분들이요 달라붙어 가지고 저것들 뭐 출당시켜야 된다가 막 융단 폭격을 말하면 폭언 문자 폭탄을 날려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요 사과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 또 조금 더 만약에 강하게 나가면 엄청나게 그냥 예를 들자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당에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탈당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이 출당당한 겁니다. 쫓겨난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기반하고 그리고 여론 정치인데 이거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 정치를 부정하니까 이거야말로 민주주의 파괴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만약에 파괴한다면 이 나라를 망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국 7적 가운데 민주노총 정교조의 의원 제3적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심리적으로 묘한 사람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또 자기들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잘할 때 지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 하고 지지합니다. 무조건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지지 근거가 뭐냐 하면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이 사람들한테는 성경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실망케 하고 분노케 하는 정책이 나왔을 때 이 김어준 씨가요 그걸 교묘하게 변명하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대깨문이 바로 한국판 홍위병입니다. 홍위병. 이 홍위병이니까 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망치느냐? 대한민국도 망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망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끝으로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 사람들은요 맹목적이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인데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을 배격하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대깨문은 진짜 대가리가 깨져 가지고 말하면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유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득도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그 대깨문 그렇게나 공격하면 거기에 따른 보복도 좀 각오하고 있느냐. 뭐 어떤 보복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 상당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척결해야 되는데 이건요 대화로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규제하는 법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깨문을 말하자면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법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뭘 해야 되냐?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이런 이 대깨문들을 척결을 해서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두로는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무슨 조직부 부부장인가 하는 김여정의 이름으로 어저께 늦게 한미군사훈련 8월에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하면 예측 불허의 사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건 결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인데 국방부 당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협박을 받고 어떤 태도를 취할는지 아마도 축소하거나 안 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를 하지 않나 싶은데 이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도요
실제로 이렇게 막 병력이 출동하는 이런 군사훈련도 아닙니다. 이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군사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여정 부부장인가 하는 사람이요, 그 만약에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지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미국 국방당국과 협의하겠다, 이래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특히 또 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비위를 거슬릴 일은 안 하는 게 좋다. 국민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이게? 아니, 북한이 적 아닙니까? 아, 적에서 뭐 하지 마라 한다, 훈련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그걸 무슨 뭐 조정해 보겠다, 이래가 이게 되겠습니까? 북한은요, 훈련 정도가 아니라 핵무기를 지금 엄청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도 경우에는 핵무기가 한 10개 내지 15개, 그때 이미 벌써 10대 내지 1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이 국제 군사력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적어도 핵무기를 40개 내지 50개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정부 뭐 핵무기 협상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 했느냐? 북한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드는데요, 우리는 시뮬레이션 하는 훈련도 제대로 안 하겠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니 진짜 이거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 안 하면 그러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 때도 안 좋았고 안 할 때라고 해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괜히 한번 문재인 정권 시험해 보는 겁니다. 시험하고 어떤 점에서는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절절 매면 남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거, 규탄하죠. 이런 거 이제 왜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거, 뭐 이런 거, 남한 내에서 그냥 북한 문제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북한이 즐기려고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의 북한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뭐 훈련도 축소하고 또는 안 하고 한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훈련도 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고강도 군사 정책을 취해야 오히려 북한이 회담하다 그럽니다. 왜? 진짜 겁이 나야. 겁이 안 나는데 뭐한데 저 북한에서 남북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자 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오히려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남북 관계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엄청난 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동안에요,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미친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느니, 뭐 또 뭐 삶은 뭐 소대가리가 뭐 웃을 일이라느니, 또는 바보 중에도 뭐 상바보라느니, 이런 소리요, 우리가 훈련하였기 때문에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남한 정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가 나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난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이 정권은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짝사랑하고 저자세 취하고 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면 남북 간의 통신선도 복원하고 그러냐? 그거는 이제 한 번씩 하다가 밀고 땡기고 해볼 필요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뭔가 뒷구멍으로 엄청난 것을 주었거나 주려고 할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박지원 씨를 국가정보원장으로 시켰는데, 박지원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 그 돈 4억 5천 달러 주는 그 협상 창구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으로 시킨 것은 말하자면 그런 대북 그 비밀리에 뭐 주는 그런 창구로 삼기 위해서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번에 지금 남북 그 직통성 개설한 것도 그런 업무에 의해서, 내가 노력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업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면요, 직통성 개설할 필요도 없어요. 또 남북 정상회담, 북한 입장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핵무기 갖고 있는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고 해서 무슨 뭐 북한에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좋을 거 없습니다. 뒷구멍으로 그러니까 뭘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직통선 다시 재개할 이유도 없고 또 정상회담도 할 모양입니다. 아마 직접 뭐 왔다 갔다가 안 하고 아마 화상으로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북한에서 할 이유가 없죠. 그런 점에서 그래야 하나도 한다고 해서 그럼 이 나아지느냐?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권은 참 바보들이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여정의 공갈 협박에 결국 굴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권을 우리가 흔히 종북 수사파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핵심 실세들의 가장 기본 인식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원천적인 그런 원죄를 우리 역사 앞에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 48년 8.15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탄생하지 말아야 할 정권이고, 이것은 미국의 괴뢰인 이승만이 친일파와 결탁하여 세운 정권이니까 출발도 더럽게 했다. 그 이제 이재명 후보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권한을 부인하는데, 이건 유엔 결의에 의해서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통해서 성립이 됐고, 유엔 결의에 의해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는데, 이들은 48년 9월 9일 수립된 김일성 정권이 조선반도의 유일한 정권이다, 이 생각에 절대 변함이 없다. 두 번째로는 6.25 전쟁에 관한 것인데, 이게 91년 소련의 외교문서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북침이다, 북침이다. 일단 그 공개되고 나서는 북침을 유도했다, 이거 조금 물러섰지만은, 이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실세들 기본 생각은 6.25 전쟁 때 부산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김일성 천하가 안 된 것을 억울해하는 것 같아. 예. 억울해한다, 억울해. 그걸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협박에도, 김여정의 협박이 아니라 김정은 협박에도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게. 6.25 전쟁에 김일성이가 저기 남한을 완전히 접근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는 거지, 억울해. 나 참. 지금 그대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비서실장하고 장관 되고, 그렇게 돈도 벌고 정치자금도 뭐 이렇게 뭐 많이 챙기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체제에서 가능하냐, 이 말이야. 방금 참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반도 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씨 그 발언이 딱 그거 아닙니까? 남한은 친미 사대주의자 이승만을 앞세워서 집권한 거다. 뭐 괴뢰 정권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안 썼지만은 뭐 점령군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통성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정통성이 있는 국가에 가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요, 인민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탈출하고 남한에 온 사람도 지금 뭐 3만 명, 근 3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도 그 정권에 대해서, 즉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기는커녕 그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역사 공부 왜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현재도 대통령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지금 대통령 하겠다 하고,
또 그 사람 지지율이요. 여당 후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지. 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는. 국민 여러분, 정말 이게, 또 이런데도요, 지지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이래야 나라 되겠습니까? 아까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도 그건 명백하게 남침한 거 아닙니까? 남침을 북한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낙동강까지 남한 군인이 밀려나겠습니까? 만약에 북침을 했다면 초기에라도 좀 뭐 평양까지라도 남한에서 먼저 갔겠죠. 기밀 문서 따져볼 게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그것도 모릅니까, 그거? 그런데도 그거를요, 북침을 했습니다. 그거 이제 문서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확인된 다음에는 이 정교조 교사들은요, 한편으로는 북침 남침을 말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밀제국주의가 남침을 유도했다. 말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금 집권 세력입니다. 또 다음에 또 집권하려고 하는 현재 지금 여당 후보들도 그런 역사 인식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퇴출시켜야 됩니다. 아마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태산같이 쌓여 있으니까 또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길 하고, 오늘은 이 점에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